자, 위험물 기능장 47회 필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험물이 운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2번에 보시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때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5류 위험물인 피크르산의 질소 함유량은 약 몇 웨이트 퍼센트인가 그랬습니다. 자, 피크르산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트리니트로 페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리니트로 페놀인데, 여기 이제 니트로기가 3개고, 그래서 TNP라고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자, 이 중에 질소 함유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화학식으로 옮겨보면 C6H2죠. 그 다음에 H가 와야 할 자리에 NO2가 3개 왔고, 그리고 O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크르산에서 이 전체 분자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질소의 함유량을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 전체 C6H2 NO2 3OH 중에, 이 중에 이제 그 질소가 몇 개 있어요. 질소가 3개 있는 거죠. 3개. 따라서 전체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12고요. 6이죠. 더하기 1자리가 2이고, 수소는. 자, 그 다음에 더하기를 질소가 14 더하기 산소가 32자리가 2개 있고, 이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16 플러스 1. 이 중에 질소가 14인데 원자량이 3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 18.34 프로테이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저장소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화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3번에 보면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풀이에서 해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반 탱크 저장소에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인하점 70도 이상의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 설비거든요. 근데 우리 보기 3번에 보니까 안반 탱크 저장소하고서 지정 수량 150배의 제2석유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그러면 제2석유류 하게 되면 21도에서 70도 미만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70도 이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해설에서는 7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는 물분무 소화 설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석유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4번. 기체 방전의 한 형태로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국부적인 절연이 파괴되어 방전하는 미약한 방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코로나 방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다음 위험물 중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우리 혼재 기준표 있죠. 위험물에서. 자, 운반 중에 1, 2, 3, 4, 5, 6, 6하고 역시 1, 2, 3, 4, 5, 6, 6. 그래서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이건 이제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그랬는데, 보기 4번에 보니까 과산화칼륨하고 크실렌 그랬어요. 과산화칼륨은 1류 위험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4류 위험물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서로 혼재하면 안 되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비수용성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약제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건 바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기 2번에 보시면 3형, 3형이죠. 3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화 담배포, 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하고, 그 밖의 것은 담배포 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 소화약제로 한다.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질산 2몰은 몇 g인가 그랬어요. 자, 2몰의 질산하면 HNO3. 자, 결과적으로 1몰의 HNO3의 분자량 계산하시면 되죠. 분자량 계산하면 63g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 계산하면 126g의 질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질산의 위험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질산은 그러면 HNO3고, 자, 이 경우는 바로 육류 위험물로서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원성 물질하고 혼합하게 되면 발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질산칼륨 하면 KNO3가 되겠습니다. 1류 위험물이에요. 자, 이 경우 보기 1번에 보니까 황화인 질소와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흑색 화약, 블랙 파우더죠.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려면 흑색 화약 같은 경우에는 질산칼륨 75%,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유황이 10%, 플러스, 그 다음에 목탄이 15%,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건데, 보기 1번에 보니까 황화인 질소와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흑색 화약은 이런 식으로 질산칼륨 75%, 유황 10%, 목탄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합한 소화약제를 연결한 것이다.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보기 1번에 CO2로 소화한다고 했는데, 자,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자, 만약에 이게 CO2를 뿌리게 되면, 마그네슘이 사실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CO2를 뿌리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하고 탄소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 반응식 완결하게 되면 2몰의 마그네슘은 1몰의 CO2와 반응해서 2몰의 산화 마그네슘하고 2몰의 탄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Mg 2개고 산소 2개가 되고 탄소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화재가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게 되면 탄소의 재가 발생해서 계속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잘못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2번의 정리는 당연히 2류 위험물, 주수연 냉각 소화고, 3번의 휘발유 포에 의해서 질식 소화하는 거고, 프로파놀은 알코올류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알코올포 쓰는 게 맞죠. 자, 다음 11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막기 위한 안정제. 자,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험물인데, 보통 이제 이 분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산이나 요산 같은 걸로 안정제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3PO4라고 하는 인산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방지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에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함냉지 사용 가능하고요. 액성은 알칼리성이죠. 자, 왜냐하면 물에다가 탄산칼륨을 용해시켜서 물의 소화 성능을 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탄산칼륨은 알칼리성 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성은 알칼리성이고, 그 다음에 유류화재에 가장 효과적이다. 자, 이 경우는요, 강화액 소화기는 유류화재보다는 냉각 소화가 주 소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 같은 경우 강화액 소화 약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염료를 첨가했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3번. 산화성 액체 위험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산화성 액체라고 하는 얘기는 육류 위험물에 대한 얘기죠. 자, 보기 1번.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과산화수소는 물에 굉장히 잘 녹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오히려 물로 소화하는 겁니다. 냉각 소화하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산화탄소의 가스 밀도는 27도시 2기압에서 약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n은 n분의 WRT가 되겠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스 밀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밀도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V분의 W로 이렇게 V분의 W 하면 결과적으로 PM, RT분의 PM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호부터, 자, R값은 0.08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27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2기압이라고 했고, 2기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당연히 44.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575. 따라서 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몇 몰인가 그랬어요. 자, 아세틸렌 하면 C2H2가 되겠고, 자, 산소,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하게 되면 결국은 CO2와 H2O가 발생하죠.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탄소가 2개니까 2배 되는 거고, 산소가 이제 2는 4하고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2분의 5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2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하게 되면 2몰의 C2H2, 5몰의 산소, 그래서 4몰의 CO2, 2몰의 H2O라고 하는 완성된 연소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자, 1호부터. 자, 문제에서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몇 몰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는 1몰의 C2H2. 자, 2몰이 연소할 때 5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2몰의 C2H2가 연소할 때 5몰의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봐도 풀리죠. 2몰일 때 5몰이라는 얘기는 1몰일 때 2.5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특례 규정을 두어서 일부 위험물에 대하여는 위험물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의 위험물 시설 중 이러한 특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옥내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이요.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보기 1번에 보시면 디에틸에테르죠. 이거 특수인화물인데 디에틸에테르를 장기간 보관할 때는 공기 중에서 보관한다 그랬어요. 이게 공기 중에서 그냥 보관하게 되면 직사광선에서 분해돼 가지고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갈색병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냉암소 등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공간 용적은 약 2% 정도 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그냥 공기 중에 보관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8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3번에 보시면 이동 저장 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그리고 지정 수량이 아니라 최대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수량 및 적재 수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보기의 위험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 초산 메틸, 메틸에틸 케톤, 피리딘, 포름산 에틸.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제4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에 속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그랬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들은 4류 위험물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류 위험물. 자, 21번. 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 보기 4번에 보면 지상에 250m의 위험물 배관을 신설하는 경우, 이게 3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데 300m 이하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번. 다음의 기구는 위험물의 판정에 필요한 시험 기구이다. 어떤 성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자, 오류 위험물에 대한 시험기가 되겠는데요. 3번에 보시면 가열분해성에 대한 위험물이 판정이 필요한 시험기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그런데 이게 100m가 아니라 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건 이제 그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삼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삼류 위험물. 자, 삼류 위험물인데 지금 그 1번에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바로 이제 삼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기에는 금속의 아지 화합물은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황과 정린의 혼합물, 그런데 이건 2류 위험물이고 할로겐간 화합물은 6류 위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위험물 제조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랬어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 시기는 완공 검사를 받고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받았을 때부터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배관의 팽창 또는 수축으로 인한 관, 기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을 곡관으로 만들어 배관 도중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제는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건 바로 루프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루프형 타입은 관으로 곡관을 만들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신축 이음제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직선거리가 긴 배관에서는 관 이음부나 기기의 이음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축 이음제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27번. 자, NH4NO3 질산 암모늄이죠. 자, 질산 암모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질산 암모늄은 인류 위험물이고 역시 조해성이 있고 흡습성이 있죠. 자, 물에 녹을 때 열을 대량 흡수하기 때문에 한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흡열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기 보니까 4번에 보시면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을 일으킴으로 주의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인류 위험물로서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철분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그랬어요. 자, 철분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이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이죠. 물하고 접하면 안 되는 물질. 자, 따라서 답은 4번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의 소화설비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과염소산 칼륨과 접촉하였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KClO4가 되겠죠. 과염소산 칼륨. 이 경우는 인류 위험물이죠. 당연히 인류 위험물은 주수해야 냉각수화입니다.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 당연히 4번의 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물로 끄는 거니까. 자, 30번 보겠습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단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자, 이 경우도 이제 법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하게 돼 있죠. 자, 31번. 다음 중 시아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HCN입니다. 자, 시안산이죠. 시아나수소. 자, 이 경우에 옳은 것은 물보다 무겁다, 물에 녹지 않는다,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자, 4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가 바로 시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32번.
고온에서 용융된 유황과 수소가 반응하였을 때 현상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유황이 수소가스 기류하에서 반응했을 때, 자, 이때는 H2S 황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발열하면서 황화수소가 생성이 된다. 33번 다음 중 사방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사방항은요 일단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 4번에 보니까 조해성이 크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34번. 자, C6H6예요. 그럼 이건 벤젠이 되겠죠. 벤젠. 자, 그 다음에 C6H5CH3 이건 톨루엔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벤젠이고, 자, 이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취한된 톨루엔이 됩니다. 틀린 설명이 어느 거냐 이거예요. 자, 벤젠은 6점이 5.5도 겨울철에 고체로 존재하고, 톨루엔은 6점이 마이너스 95도 겨울철에도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4번에 보니까 겨울에 대기 중 찬 곳에서 고체가 된다고 돼 있죠. 자, 이건 다른 얘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NaClO3. 이 경우는 이제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염산 나트륨이 100kg. NaClO3가 100kg가 있고, 그리고 KMnO4, 가망간산 칼륨이네요. 자, KMnO4가 3000kg. 자, 그 다음에 NaNO3, 질산 나트륨, NaNO3, 질산 나트륨이 450kg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염산 나트륨, 그러니까 염소산 나트륨이죠. NaClO3. 염소산 염료는 지정수량이 50kg가 되겠고, 과망간산 염료는 지정수량이 1000kg, 그 다음에 질산 염료는 300kg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정수량 배수 계산하려면, 자, 50분의 100 플러스 1000분의 3000 플러스 300분의 450.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이제 300분의 450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우를 300분의 450 계산해서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6.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6.5. 예. 왜냐면 이게 1.5가 되니까. 따라서 6.5에 해당하는 보기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유황은 순도가 몇 웨이트 퍼센트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분류하는가? 이건 이제 법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황은 순도가 60 웨이트 퍼센트 이상. 이렇게 딱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제 사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자, 사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등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특수인화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제1석유류하고 그리고 알코올류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3등급이 되는데,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가 1석유류니까 2등급이고, 자, 그 다음에 톨루엔 같은 경우요. 톨루엔 같은 경우에도 바로 2등급에 속하는 거죠. 톨루엔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톨루엔이 2등급 200리터 지정수량. 그러니까 역시 그 1석유류에 속하니까 2등급이 되는 것이 되겠고, 에탄올 하면 알코올에 속하는 거니까 역시 2등급. 근데 이제 4번 보게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이 경우는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거니까 위험 등급이 1등급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위험 등급이 2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4번의 아세트알데히드만 1등급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청정소화약제 중 HFC 계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HFC 계열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의 퍼플로르부탄 C4F10. 자,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9번. 방향적 화합물의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위험물은 그랬습니다.
자, 톨루엔, 크실렌, 벤젠, 아세토니트릴은 CH3CN이에요. 근데 톨루엔 그러면 벤젠에 메치기 치환된 경우고, 자, 크실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스토 크실렌이 벤젠에 수소 2개가 메치기로 치환된 경우고, 그리고 뭐 4번의 벤젠은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번, 3번, 4번은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데 1번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장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몇 개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자, 보통 제조소의 경우에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1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500제곱미터면 5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1번. 자, 50% N2 그리고 50% 아르곤으로 구성된 소화약제는 뭐냐? 이건 이제 청정 소화약제 중에 보면 IG55라고 하는 이너젠 약제죠. 그래서 IG55 하면 질소와 아르곤이 50%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고, 참고로 IG541 이 경우는 또 질소가 52%, 오히려 시험 문제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아르곤이 40%, 그리고 CO2가 8%, 5248 조성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제에서는 50% 질소, 50% 아르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제1위 위험물로 금속이 덩어리 상태일 때보다 가루 상태 때 연소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뭐냐? 유동성이 증가한다든가 정전기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든가 표현적이 커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비열이 증가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착화점이 260도씨인 제1위 위험물과 이거 정린에 대한 얘기예요. 정린은 착화점이 260도. 그래서 지정수량은 100kg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4번. 다음 중 아염소산은 어느 것인가? HClO3가 염소산이고 이거보다 하나가 적으면 HClO2가 돼서 아염소산, 하나가 더 적으면 차염소산, 하나가 더 많으면 과염소산. 그러니까 산소 3개를 기준으로 하나가 더 많으면 과염소산, 하나가 적으면 아염소산, 하나가 더 적으면 차염소산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5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아세톤이 마이너스 18도, 벤젠이 마이너스 11도, 톨루엔이 4도, 염화아세틸이 4도니까 가장 낮은 것은 1번 아세톤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46번.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시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5류 위험물은요, 주수해한 냉각소화가 유효합니다. 근데 보기 중에 보니까 이산화탄소 가스죠. 할로겐 화합물도 가스죠. 분말 소화설비도 역시 가스계 쪽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물계통 하면 결국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소화 설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탄화칼슘과 물이 접촉하여 생기는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탄화칼슘 하면 CaC2가 되겠고, 이거 탄화칼슘. 자, 물과 접촉하는 경우, 당연히 금속의 수산화물, 이 중에 금속에 해당되는 것은 칼슘이죠. 따라서 CaOH2가 되겠고, 그리고 결국은 C2H2, 아세틸렌 가스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칼슘이 하나고, 탄소가 2개고, 산소가 2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산소 2배,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따라서 결국은 이 탄화칼슘이 만약에 그 물과 접촉해서 발생한다 하는 가스는 아세틸렌 가스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48번. 다음 중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유기가산화물류, 오류 위험물 중에서도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지정수량 10kg.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염소산 칼륨을 가열하면 발생하는 가스는 뭐냐? 자, KClO3. 자, 이 경우 열분에 가열하게 되면 KCl하고 산소가스 발생합니다. 양쪽 계수 맞춰주면 2분의 3 돼서 결국은 2몰의 염소산 칼륨이 열분하면 2몰의 KCl과 3몰의 산소가스. 당연히 인류 위험물이니까 가열하면 산소가스 발생하는 거.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과염수산과 가산화수의 공통적인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자, 과염수산하면 HClO4, 가산화수하면 H2O2예요. 둘 다 육류염물입니다. 공통적인 위험성은 뭐냐면 불연성, 당연히 산화성 액체니까 산화반응이 끝난 액체, 육류염물은 불연성이죠. 그리고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밸브를 병행하는 경보장치, 압력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라 해야 되지,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데 수동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인화성 고체는 일기압에서 인화제 몇 도씨인 고체를 말하는가? 이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그 정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인화성 고체라면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53번, 디에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알킬알루미늄의 일종이죠, 얘는. 그래서 무색 투명한 가연성 액체면서 외관은 등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킬알루미늄은 광택 쓰이는 금속이 아니라 액체라는 얘기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4번,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이 95% 이하로 수납해야 한다 그랬는데, 법에 보면 자연 발화성 물질 중에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이 90% 이하의 90%.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예방보전의 효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기계의 수리 비용이 감소하죠. 두 번째,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고장으로 인한 중단 시간이 감소한다. 맞고요. 네 번째, 예비 기계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잘못된 건데요. 예비 기계가 아니고요. 예비 부품. 예비 부품입니다. 부품. 그래서 이것을 현업에서는 스페어 파츠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인데요. 이 예방 보전은 PM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죠. 이것은 스페어 파츠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되면 시간의 주기, 그래서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PM인데, 여기 이제 예방 보전은요, 시간 기준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자, 그래서 이것의 그 단점을 보완하게 나온 게 또 다른 PM인데, 자, PM2라고 씁시다. 이거 예지 보전. 요건 이제 예방 보전 얘기고요. 자, 예지 보전은요, CBM입니다. CBM. 그래서 이거는 타임 베이스가 아니고요. 컨디션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좀 같은 PM이지만은 조금 발전된 PM이 예지 보존이에요. 부가 설명해 드렸고요. 5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들어갑니다.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OC 곡선에서 좋은 노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을 뜻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좋은 노트. OK를 OK라 한다는 것은 신뢰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OK를요, N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양품인데 불량으로 잘못 판단했어요. 오류죠. 이것을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품을 버리는 거로 착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가 위험하다. 손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자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NG, 불량을 불량이라 했다. 자, 이것은 검출도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NG를 했단 말이죠. 근데 NG를 이 분량을 OK로 착각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자, 이렇게 하는데 제1종 오류를 알파, 제2종 오류를 베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OK를 NG를 한 게 알파잖아요. OK를 한 게 1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NG를 OK로 한 게 베타잖아요. 이거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이 지금 되는 게 여기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에서 1종 오류가 아닌 거, 2종 오류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뢰도 높다 해서 옳은 결정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옳은 결정을 했다. 검출력은 뭐예요? 올바른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묻는 것은 좋은 노트를 합격시킨다. 이걸 묻고 있죠. 1-알파 3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통계량의 기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통계량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낸다. 통계량이다 그러면요, 데이터를 내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샘플에서 오는 겁니다. 샘플. 시료. 자, 그래서 시료에 대한 얘기 아닌 거. 시료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앞에 이 시료에 대한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샘플 시료라는 표시를 해줘.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번에 이거 시그마 있지 않습니까? 이 시그마 이렇게 쓰면은 요거 표준 편차인데요. 일반적으로 구분 안 하고도 막 쓰는데 사실 이거는 모 표준 편차 할 때 요거는 모집단에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고요. 표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스 문자 보면 이거 S에 해당되는 게 이거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무식하게 S를 읽느냐 시그마 읽어야 한다 이런 이제 분도 있는데 X를 읽겠습니다. 잘 없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시그마라 쓰면은 모 표준 편차고요. 이렇게 S를 쓰면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좀 작게 씁니다. 자, 그런데 문제 자체가 지금 통계량 기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요거 1번 요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통계량 시료 샘플 데이터에 대한 거가 통계량인데 이러한 모집단에 대한 것은 바로 모수 통계량이 아니고요. 통계량과 이제 대치되는 게 이제 모수인데 모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에 R은 이게 범위의 범위. 3번에 S 이렇게 썼죠. 이게 이제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X바는 이것은 표본 평균. 그러면은 얘가 여기인데 우선 썼잖아요. 요거 표본 평균인데 그럼 모평균은 뭐냐? 이렇게 씁니다. 모평균은 뮤라고 쓰고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쓴다 이거죠. 57번에는 통계량 기호가 아닌 거 물어보니까 가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인위적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워크 팩터
기호가 아닌 것은 그렇죠. 여기서 제가 설명 들을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스포드라고 외우라고. S가 뭐냐? 방향 조절. 그래서 스티어링 이거 약자고, 그 다음에 P는 뭐다? 주의. 그래서 프리코션. 그 다음에 U는 방향 변경. 이렇게 해서 change direction. D는 정지, 일시 정지. 여기서 definite stop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SPUD에 속하지 않는 나번 K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나번이 아니고 2번 K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59번 들어갑니다. 유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을 구하는 식이다. 자, 유관리도 나왔죠. 그러면 요거 평균, 유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에 유 반대 여기에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유니트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들어갑니다. 자,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8만원, 고정비가 15,000원, 변동비가 4만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자, 그래서 BEP를 구하면은, BEP는 고정비를 1 매출액분의 변동비로 나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15,000이었죠. 그 다음에 변동비가 4만원, 매출액이 8만원이었습니다. 8분의 4. 그래서 이것은 0.5죠. 그래서 이것은 15,000, 1 빼기 0.5는 0.5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냐? 3만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